여러분 반갑습니다. 9회 진행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서 아마 시험 문제에서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학생들이 풀기엔 너무 힘든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문제들이 특히 이쪽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등급 꼭 받아야 되겠고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분석을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항등식에서는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 그 두 개를 합쳐서 미정개수법이라 했습니다. 특히 다항식의 나눗셈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는 직접 나눗셈을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조립제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개수를 비교한다든지는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을 맞게 선택을 하셔야 돼. 그래서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값과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면 대부분 그 값으로 묶어주면서 개수를 비교하는 게 편했다고 했고요. 뒤에 좀 넘어가 보시면은 목과 나머지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그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2회에서 한번 설명을 길게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자기 것을 못 만들었다면 이번 기회에는 꼭 자기 것으로 만들길 바라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11번이 아마 될 것 같고요. 12번부터는 이제 나머지 정리의 활용 어떠한 숫자를 문자로 치환을 해서 똑같이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숫자를 이용한 나머지의 정리에 활용해서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게 되면은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오는데 나머지가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때는 적절하게 식을 변형을 해서 나머지를 양수로 만들어 준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립제법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ax 플러스 1의 세제곱, bx 플러스 1의 제곱, cx 플러스 1 플러스 d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3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힘들어 하겠다 하는 싶은 문제로 준비를 했으니까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항식 x6제곱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눌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 할 때 q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할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q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우리가 구하면 끝이 난다 이런 이야기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식을 전개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이제 그대로 식으로 옮겨 적으시면 x6제곱은 x 플러스 2분의 1에 qx 플러스 r 당연히 2차식 나눴으니까 나머지 상수겠죠. 그래서 상수 r은 양변에 얼마 넣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은 나머지가 64분의 1이 된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결과죠. 그죠? 그 다음에 이 64분의 1을 그대로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딱 봤을 때 봐봐. 우리가 얘를 알고 싶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려고 딱 봤더니 얘가 뭐해? 없어지지. 0이 돼버린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나오긴 해요. 가끔씩이 아니고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은 봐봐. 요런 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런 문제는 어떠한 식을 우리가 변형을 시켰을 때 x 플러스 2분의 1을 인수로 갖는 어떠한 식이 반드시 탄생하게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x 플러스 2분의 1로 약분을 하면서 qx를 뽑아낼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요 식이 64분의 1이 넘어갔을 때 x 플러스 2분의 1을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지 우리가 x 플러스 2분의 1을 약분을 하면서 qx를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항을 시켜서 적어주시면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요 놈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잖아. 왜 그러냐면은 64분의 1은 2의 6제곱분의 1과 같으니까. 그래서 뭐의 6제곱 빼기 뭐의 6제곱이니까 그러니까 6제곱 빼기 6제곱 형태니까 일단 합차를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x세제곱 빼기 8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8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1에 qx하고 일단 뒀어요.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은 우리가 찾아내야 할 애가 얘를 찾아내야 되거든. 그러면 인수분해 다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x 플러스 2분의 1을 인수로 갖는 애를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에서 x 플러스 2분의 1을 이제 인수로 갖는 놈을 찾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8분의 1을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얘는 그대로 뒀어요. 얘는 우리가 쓸모없는 애니까 지금. 얘는 뭐 인수분해를 한다 해가지고 x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는 애가 아닙니까? 그지? 그럼 요 상황에서 이제 딱 봤을 때 얘가 약분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qx가 이제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 qx가 요거 이제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대로 적어주시고 얘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대형 8분의 1 빼기 8분의 1 그럼 계산을 하면은 4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2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6분의 3이 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는 반드시 어떠한 이러한 놈이 인수를 갖도록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시킨 다음에 뽑아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9번 풀이였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fx가 3차식이 하나 나와 있고 얘가 x 플러스 2로도 나눠 떨어지고 x 마이너스 1로도 나눠 떨어질 때 PQ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 일반적인 지금 답지풀이는 이 단원에 맞게 풀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된다. x에다가 1을 넣으면 0이 된다는 식을 이용해서 PQ에 대한 식을 몇 개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두 개를 연립해서 PQ를 구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fx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이 이야기는 3차식 요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 요 놈의 근이 요거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2 요거 0으로 만드는 값 1 나머지 한 근은 모르잖아. 그래서 알파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들어감에 앞서서 지금 미지수가 2차항하고 1차항이 지금 미지수거든. 근데 지금 3차항이랑 상수항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알파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는 3차항과 상수항으로 만들어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뭐가 있었죠? 세근에 뭐가 되었습니까? 곱이 됐죠.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그래서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2, 1, 알파 곱한 게 마이너스 3분의 10이 다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알파가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알파가 2라는 걸 찾는 순간 P하고 Q를 구하기 위해서 세근의 합, 세근의 곱의 합 이걸 이제 이용을 할 텐데 첫 번째 세근의 합 2라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2, 1 여기 이제 2라는 거 알았어. 3개 더하면 1이죠. 그 1이 마이너스 3분의 P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P. 그래서 여기서 P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요걸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세근의 곱의 합 3분의 Q가 곱의 합이잖아. 곱의 합은 자기네들이 곱해서 합 다 더한 거. 곱의 합은 이거 두 개 곱한 거 더하기 이거 두 개 곱한 거 더하기 이거 두 개 곱한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2는 곱의 합 3분의 Q가 된다. 3분의 Q. 그러면 Q가 마이너스 10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P분의 Q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답은 4가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풀이 방법은 여러분들 그때 맞춰서 쓰는 게 좋은데 특히 우리가 답지풀이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식을 대입을 함에 있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고 1을 넣어서 0이 되는 것을 만들 텐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인수의 숫자가 좀 컸다. 뭐 4나 5다. 그렇게 되면은 세제곱이 들어가 있고 앞에 또 세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 풀기가 굉장히 계산에 있어서 복잡한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3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번 문제 풀이도 답지풀이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 건데 답지풀이대로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쉬워 보이는데 애들이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제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은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실제로 기출문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x제곱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이야기는 그 식 다항식의 인수가 요 놈이 있다는 이야기지. 다항식 안에
얘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인수분해 했을 때. 그러면 얘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요 다항식 fx 안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두 개가 들어있다. 이 말은 요거는 영어로 만드는 x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몇 번 할 수 있다? 두 번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을 했을 때 그게 나누어 떨어져야 하므로 각각에 대한 나머지가 다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조립제법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합서 쭉 나열합니다. 1, 3, a-3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은 첫 번째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이게 0이다. 당연히 인수로 가지니까 뒤에 뭐 남으면 안 되죠. 그 다음 한 번 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1이 떨어지고 또 곱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또 두 번째 나머지가 나오는데 얘가 또 뭐가 돼야 돼? 또 0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A가 바로 나오죠. 빠르게. A가 얼마? 5가 되는 겁니다. A가 5가 되면은 여기 5를 대입해 주시면 B는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그래서 A가 5고 B가 2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최종적인 답이 7이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죠? 3번이 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회 단원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쪽 파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